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번 첫 번째 이야기 독서 선언문에 이어서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독서 10계명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인데요. 네, 첫 시작점으로 바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그 독서 10계명 요약본하고 또 스터디 가이드 이 두 가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진행할 거예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여러분께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통찰을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가 벌써 좀 흥미로운데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자예요. 규칙적인 독서의 중요성 그 자체죠.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터디 가이드에서도 강조하듯이요.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매일이라는 그 꾸준함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하루키 소설가가 맨날 달리기 하듯이 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책이랑 만나는 그 행위 자체가 습관 형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쌓이면 단순히 책을 읽는 걸 넘어서 진짜 삶의 리듬을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습관의 힘. 진짜 무시 못하죠. 근데 그 매일 꾸준히 읽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계명, 속도가 아닌 깊이를 기억하자. 이게 이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양에 대한 부담을 살짝 덜어주는 느낌.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 스터디 가이드의 에세이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깊이에 대해 묻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속도 경쟁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좀 파문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험, 바로 그것이 진정한 독서의 가치라는 거죠. 모든 걸 막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한테 의미 있는 부분을 깊게 의미하는 것. 이게 바로 정보과잉 시대에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어야 할 핵심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의 힘이라.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세 번째 계명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는데요. 필사하고 낭독하며 진짜 독서를 하자. 이건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몸을 좀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스터디 가이드에서도 필사, 그러니까 손으로 베껴 쓰는 거랑 낭독, 소리내어 읽는 거, 이걸 핵심 용어로 다루고 있죠. 네, 손으로 따라 쓰거나 소리내어 읽는 건 단순히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는 행위예요. 내용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게 하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주는 어떤 몰입감과 깊이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감을 활용하는 독서라니. 와, 확실히 더 입체적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남이 아닌 내가 고른 책을 읽자. 이건 독서의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핵심은 바로 자기주도성입니다. 스터디 가이드 퀴즈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남들의 추천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책,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줄 것 같은 책, 그런 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독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독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서 읽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죠. 근데 읽다 보면 꼭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다섯 번째 계명, 책은 다 읽지 않아도 괜찮다. 이건 그래서 정말 위안이 되는 말 같아요. 그렇죠. 완독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독서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그 깊이 있는 독서와도 통하는 부분인데요. 책 전체를 억지로 막 끝내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여러분께 깊은 영감을 주었다면 그 독서는 이미 성공한 거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스터디 가이드에서도 이런 부분 독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부분 독서의 가치라. 관점을 바꾸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네요. 여섯 번째 계명, 책을 읽은 후에는 잠시 멈추자. 이건 독서 후 성찰의 시간을 강조하는군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스터디 가이드 에세이 질문 3번에서도 이 멈춤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요. 단순히 읽고 덮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이 내 생각과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 이 짧은 멈춤이 단순한 정보를, 지혜로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만큼 소화가 중요하다. 아, 일곱 번째 계명, 혼자가 아닌 함께 읽고 나누자. 이건 이 소화 과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독서의 사회적 측면이죠.
맞습니다. 책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 스터디 가이드 퀴즈 7번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과정에서 혼자서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책의 의미가 훨씬 더 확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책이 우리들의 대화를 통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죠. 책이 살아 숨쉰다니 와 멋진 표현이네요. 여덟 번째 계명, 책 속 문장을 삶으로 끌어오자. 이건 정말 실천적인 조언인데요. 독서와 삶을 연결하라는 거죠. 네, 그 핵심 용어 끌어오다처럼요. 책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때 독서의 힘은 극대화됩니다. 스터디 가이드에서도 이 적용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뭐랄까, 지식을 삶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이라고 할까요? 지식의 연금술. 아홉 번째 계명은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요. 책장을 넘기는 것은 내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독서가 곧 삶의 지록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험과 만나면서 마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서전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스터디 가이드에서도 독서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의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곧 나를 써내려가는 행위가 되는 거죠. 나를 써내려가는 행위라. 어우, 정말 깊은 의미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입니다. 책을 읽는 내가 가장 아름답다. 이건 독서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으라는 메시지예요. 스터디 가이드의 마지막 에세이 질문도 나다움과 연결되는데요. 독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진솔한 자신과 만나고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음원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독서 10계명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계명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10가지 계명은요, 독서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를 넘어서 깊이 사유하고 깊이 또 꾸준히 실천하며 규칙성, 나만의 방식으로 자율성, 필사 낭독,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안 속에서 완독 부담 버리기, 잠시 멈춰 생각하고 사색, 다른 사람과 나누며 소통, 삶에 적용하고 삶과의 연결,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는 삶의 페이지 아름다움, 이런 매우 총체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이 목록 자체가 아니라 이 지침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독서 스타일과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겠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 나만의 독서 10계명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이 이야기 아래에 댓글창에 여러분의 빛나는 선언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계명을 읽고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함께 응원하는 독서 공동체. 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책을 통해 매일매일 성장하는 여러분의 멋진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